일명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친환경이 있어요. 그 자체가 오염이 되고 어쨌든 공해는 발생을 합니다.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어민들은? 피해는 해당 지역 어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규모가 한 6만 평, 고용이 한 1,000명 이상. 그 많은 일자리 냄새라든지 주변 민원,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족보 정명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로컬엠 안병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장마철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연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덕분에 외투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좀 날씨도 좀 쌀쌀해져가지고 예. 외투를 입었는데 비 피해는 입지 않으셨죠, 두 분 다? 오늘 아침에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저희 농장은 괜찮은데 예. 농장 아랫집에서 흙탕물이 온다고 좀 민원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긴급하게 해결하고 왔습니다. 아,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물 빼줘야죠. 정명기 기자는 뭐 별다른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지금 녹화 1시간 전에 오늘 전북 지역 일부 지역이 호우 경보가 내려져가지고 급하게 생중계하고 예. 지금 슬리퍼 신고 들어왔다가 급하게 복장 정비하고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온 겁니다. 아유, 예. 오전에 갔다 오셨는데 흠뻑 젖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 갔다 온 거 아닌가 몰라요. 회사에서 비옷을 줬는데 네. 방수가 안 돼요. 이 부분 좀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자, 본격적으로 전북 기자회견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주 7월 전북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안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부안을 왜 방문했는지 보니까 이 해상풍력 단지를 부안과 구청에 조성하겠다라면서 일명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그린 뉴딜 사업이 뭔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일단 그린 녹색이죠. 그런데 이 앞서가지고 정부 정책부터 소개가 돼야 그린 뉴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한국판 뉴딜을 정부가 지난 14일에 확정 발표를 했었는데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네. 2025년까지 세 분야로 나뉘는데요.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이 세 축으로 분야별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이 그린 뉴딜을 말하는 건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그린 뉴딜은 이제 탄소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북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살펴보면은 이 방금 말씀하신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지금의 구조를 넘어서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저탄소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고용과 그다음에 투자까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해서 뉴딜까지 좀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안과 고창에 이제 이 해상 풍력 산업을 활성화한다. 저는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봐야 할 게 예. 친환경 에너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예. 친환경 하는데 네. 친환경이 있어요? 환경에는 다 그지 다 영향을 주는데 네네네. 저도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저도 비해서 동의합니다. 예. 조금 덜 영향을 준다. 예. 그 덜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밝혀진 바로는 예. 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해상 풍력이 됐든 네. 태양광이 됐든 여기에도 많은 그러니까 경관에 대한 오염도 있고 네. 그 자체가 오염이 되고 소음이 오염이 되고 어쨌든 공해는 발생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네. 부분을 땅에는 민원이 많으니 일단 바다에 하겠다. 그리고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부니 네. 풍력 발전 단지를 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될까요? 예. 일단은 우선 정부가 전북 부안 고창에 들어서는 해상풍력 단지 계획을 보면 한 9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네. 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은 이제 이번에 취재해 본 결과 대략 단계가 실증 단계 그리고 시범 그리고 확산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작년 말에 1단계 실증 단지는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동에 들어갔고요. 이게 3메가와트짜리 풍력기 2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고창에 10기, 10기는 부안 쪽에 이렇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나머지 2단계인 시범 단지하고 3단계 확산 단지가 이제 사실상 거의 부안 해역에 이제 들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8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인데 정부에서는 뭐 쉽게 말해서 224만 가구에 이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원전 2기하고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아, 원전 2기요. 예, 물론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현재 해상 풍력기가 지금 고창 10기, 부안 10기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해상 풍력기가 500기 정도가 더 들어설 계획이죠. 우리가 간척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고 거기에 농사를 짓든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 활용하면 기존과 새로운 이익을 엄청나게 더 창출할 것이다라는 네. 게 간척 사업의 핵심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역간척 사업을 하잖아요. 있는 뚝도 밀어내고 예, 다시 그렇죠. 개발을 복원하고 왜냐하면 그 환경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든 가치보다 더 크더라라는 예. 거예요. 해상 풍력 어쨌든 우리에게 전기는 필요하고 네.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데 해상 풍력이 답이다라고는 제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딸린 뭐 이후에도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리고 그 자원을 터전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 네. 주민들에게 얻는 이익이 네. 무엇이 크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부안, 고창 지역 주민의 의견이 모두가 다 이걸 원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명 기자께서는 또 직접 부안 어민들 찾아가시면서 취재하셨을 때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어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부안을 방문했을 때 이게 2030년까지 뭐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내가 대대손손 이 지금 바다를 끼고 내가 어업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네. 해상풍력기 수백 기가 지금 내 어장에 들어선다고 하면 예. 이게 어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새만금 개발 또 신항만 건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까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다. 네. 어민들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지역민들은 거기다가 해상풍력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걱정이 더 우려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피해는 해당 지역 어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뭐 이런 분위기고요. 두 가지 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 예. 발전소를 건립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발전소와 관련된 아니면 발전 산업과 관련된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이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다들 우리는 이제 발전소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 근데 실제 지역 주민에게 더 필요한 거는 발전소가 아니라 네. 발전소에 상응하는 만큼 발전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전북을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꼴인데, 근데 거기에 따른 지자체가 좀 이 온도차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하자마자 다음 날 고창 군수가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 풍력 산업에 대해서 고창군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말했는데 네. 이 반면에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조차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위도까지 왔는데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부가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이거를 지자체에서도 같이 뭐 2인 삼각을 하듯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시작부터 좀 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자체장은 일단 선출직이잖아요. 지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또 정부 사업에 발맞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다고 부안군수가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 뭐 이제 보도자료나 뭐 아니면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당일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서 대담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지지하고 예. 앞으로 어민 보상 문제가 추가로 논의를 해가지고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을 밝혔었고요. 약간 바다 환경이 달라요. 예. 고창 쪽하고 부안 쪽하고. 네, 이 음. 저희 전북 해상풍력은 네. 고창하고는 사실상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고창은 발 부안이라고 한쪽 담근 상황이고 예, 예. 실제로 몸통이 담겨져 있는 것은 부안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바다업을 많이 하는 네. 예. 곳은 부안이에요. 고창 쪽이 아니에요. 고창 쪽은 그러니까 육지업이죠. 그러니까 뭐 양식하고 예. 조개류나 이쪽에 그 반면 이쪽 그 부안 같은 경우는 실제 바다 가서 많이 고기를 잡고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좀 어민들이나 환경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네. 거기에서 오는 온도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뭐 시작은 됐습니다. 그린 뉴딜. 이제 뭐 온도 차가 다르든 뭐 약간의 뭐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이 그린 뉴딜이 좀 전북에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린 뉴딜에 왜 지자체들이 앞다퉈 그럴까요? 일단 정부에서 수십조의 돈을 쏟아 부은다고 하니 예. 그 돈이 우리 동네에 오면은 우리 동네가 엄청 잘 살 것이다 네. 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각종 뉴딜이네 뭐네 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뭐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 지난 수십 년간 발표를 했는데 해당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업들이 기억나시나요? 별로 없어요. 예. 사실은 결국은 단기 경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토목 중심의 사업을 했다. 네. 이게 일반 주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어떻게 주민들에게 더 환원시킬 것이냐? 첫 네. 번째는 어민들에게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거냐? 다음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 관련된 산업을 많이 키워서 육지에도 다른 공장들, 연구소들이나 공장들이 많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이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발전소만 지어서는 경제 효과가 없다니까요. 일단 이 해상풍력이 전기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관광화하거나 좀 상품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뭐 하여튼 직접 가까이서 보면 크긴 큽니다. 그렇죠. 이 풍력기 날개 하나가 뭐 버스 몇 대 크기 정도 뭐 된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이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20년 동안은 가동을 하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장에서 이제 어민들 수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조업을 못 하니까. 근데 그 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 뭐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관광 하는데 네. 그 네덜란드 풍차에 너무나 환상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뭐만 풍차하고 예. 비교를 뭐 돌아가면 사람들이 신기해 하는데 예. 그냥 막연히 신기하니까 관광이 될 거라는 거는
조금 정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전북에서 그리고 부안과 고창에서 시작하고 있는 해상 풍력 산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관련 과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추스려 가지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고창 일반 산업단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2014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풀만무성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곳의 유치권이 해소가 되면서 고창군이 농생명식품 산업이라는 테마를 잡고 여기 그런 산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좀 웃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웃으십니까? 저는 이제 농생명식품산업. 아니 너무 이걸 멋있게 테마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서. 이 고창군이 농생명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왜 솔직하지 못하다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 예. 그 육가공 공장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육가공 공장 들어가면 뭐 이렇게 예. 예. 정말 좋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모일 거고 네. 돈도 모일 거고 예. 왜냐하면 육가공 공장은 거의 실패가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치킨. 거기에 그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공장 주변에서는 그 공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옆에 가봐요. 아, 예, 바로 예. 밖에 예. 정읍 여기 산단 가보십시오. 여기. 산단인가요? 여기? 네. 예. 저쪽입니다. 산다. 예. 예.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게 네. 그러니까 육가공 공장이 그런 장점이 있고 고창군에서도 많은 그런 뭐 일자리 창출, 네. 뭐 경제 유발 효과가 뭐 9천억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네. 왜 많은 지자체나 타 지역에서도 할까 말까 망설이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육가공 공장이 들어오는 순간 냄새라든지 주변 민원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다른 타 산업도 들어오는데도 한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육가공 공장이 확정이 됐나요? 예, 일단 입주가? 그 투자 협약까지는 맞춰가지고 아, 1,500억 예. 원 규모로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인근 마을인 인접한 마을인 취성 마을에서 이제 이런 사실을 듣고 반대를 좀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 같은 사례가 있으면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부안에 또 이런 육가공 공장이 하나 크게 있는데 거기 가서 또 한번 그 일대 이장단이 가서 또 견학까지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들어서는 걸로 확정은 됐다라고 제가 합니다. 알기로는 네. 그 육가공 공장이 남원에 네.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고 지금 고창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협약이 이루어진지는 몰랐습니다. 육가공 공장이 있는 곳들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전북 쪽에 특히 전남 쪽에도 많이 있는데 네. 보면 주변에 타 업체들이 들어서는데 좀 한계들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농생명식품산업 단지라고 했는데 이 대규모 육가공 공장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옆에 주변의 산업들이 얼마 육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은 물음표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고창군이 일단은 유치권 해소가 지난해 말 해결이 돼가지고 이곳 산단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기업 20개 그리고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까지 내세웠는데, 근데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첫 단추를 육가공 공장으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고창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이 영농조합법인 하나 포함해가지고 한 3개 정도 지금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네. 이제 그 육가공 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총 19만 3천 평 정도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10만 4천 평 정도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한 8만 평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업 그러니까 유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디냐면 다 지역 업체니까 참프라라는 회사예요. 네. 여기가 군산에 기존에 공장이 있었는데 네. 그 공장이 좀 작다. 그다음에 낡았다 해서 새로 이전을 추진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게 이쪽 고창에서 입주하는 거고 지난 4월에 MOU 체결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규모가 한 6만 평.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산단의 한 3분의 1 정도를 여기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용이 한 1,000명 이상 고용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기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는 거고 이번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산단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취성마을 같은 네. 경우도 이전 문제가 계속 네. 제기되는 게 산단 조성할 때부터 좀 계속 문제됐잖아요. 거의 땅을 돋우니까 마을이 다 잠겼네 어쩐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 네.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오폐수 문제, 악취 문제를 안 된다. 우리는 결국은 터전을 놓고 우리는 이주할 수밖에 없다. 예,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그 많은 일자리 이를 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이 들어오기는 지역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주민 갈등이나 이제 또 이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예. 뭐 규모 뭐 30명, 50명 정도 되는 뭐 소규모 회사들, 네. 공장들이 뭐 10개, 20개, 30개가 들어와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규모 육가공 공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제 유발 효과나 예. 고용 효과 뭐 다 따지면 능가할 수 없죠. 실제로 고창뿐만 아니라 고창 주변의 정읍 인근에 있는 많은 식품단지, 농공단지들이 분양률이 낮아요. 네.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그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들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 경제에 크게 활성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 입장에서는 과감한 결단이었는데 네. 그 과감한 결단 뒤에 보이는 어두운 그늘들을 어떻게 해치울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초기여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네. 이 발표하기 전에 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먼저 좀 나와야 했지 않나 싶어요. 저번 주인가 고창 군수하고 대담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안 물어보셨습니까? 예. 아, 예. 그럴 때 꽉 물어봐야죠. 저 물어본 줄 알고. 안 물어봤습니다. 뭐 어쨌거나 풀어갈 숙제가 참 많은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산단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앞으로 이 분양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어느새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마디로 오늘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희 기자 먼저. 네, 예. 저는 노자의 무위자연이다. 무위자연이다. 예, 뭐 예, 없을 무자의 할위자. 여기서 할위자는 어거지로 예, 하는 것 없이 자연 그대로 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가 까치발로 서 있기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랑이를 벌리고 이렇게 오래 걷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거는 일단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무엇이 정말 관광화가 되고 상품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영 기자. 예. 저는 손익계산서 잘 따져보자. 손익계산서 잘 따져보자. 끝. 예. 저희가 저번부터 실리적이십니다. 예,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딱 예. 이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다 다시 함축될 수 있게 아닙니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기자회견. 다음 시간에도 지역의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